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이제 볼록성 보겠습니다. 컨벡시티가 이제 볼록성이죠. 여러분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공부하시기 전에 이 볼록성 바로 이제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에 그 채권 가격 정리하고요. 이제 두레이션 이제 그 촬영된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이 볼록성으로 들어오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금리가 이제 시장에서 변할 거 아닙니까? 한 단위 변할 때마다 이것도 이제 채권에 있는 개념인데요. 채권 가격이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폭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게 채권 가격 정리에 이제 나오는 거죠. 자, 1%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은 100원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1% 만약에 올라가면 100원 떨어지지 않고 이제 90원 떨어지는, 작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볼록성이란 성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볼록성, 컨벡시티. 자, 채권 가격 움직임은 직선이 아니고요. 수익률하고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 가격 움직임이 직선 형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원점에서 봤을 때 볼록한, 즉 컨벡스하다는 겁니다. 영어로. 볼록한 곡선임을 나타내는 성질, 이게 이제 볼록성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리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어느 정도 변할지, 그 이제 변동성, 요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두레이션만 가지고 안 되고, 이 볼록성 성질까지 반드시 고려를 해야 실제 시장 가격 움직임, 근 자체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자, 먼저 두레이션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제 그 볼록성, 이 개념이 또 필요한 거다 이런 뜻인데, 자, 두레이션으로 가격 변동을 측정하면 실제와 이제 차이가 납니다. 두레이션은 쉽게 개념이 이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95원. 앞서 실제 채권 가격은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땐 100원, 떨어질 때는 90원 떨어진다.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두레이션으로 그 계산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그냥 다 95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직선처럼. 그래서 두레이션은 직선상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채권은 볼록하잖아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자, 두레이션으로 가격 움직임을 계산하게 되면 직선을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곡선이란 말이에요. 즉, 금리가 떨어지면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덜 떨어지는데, 이런 식의 이제 오차, 두레이션 가지고 계산할 때하고 실제는, 그럼 이 오차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럼 이게 왜 생기는 거냐? 곡선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오목한 게 아니고 볼록한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생긴다. 그게 두레이션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록성 개념이 등장하는 건데, 자, 볼록성 자체가 뭘 이제 의미하는 거다? 채권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은 이제 곡선 형태로 움직이더라. 이런 뜻이죠. 예. 금리가 한 단위 변할 때 채권 가격이 같은 폭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걸 의미한다. 같은 폭으로 변한다는 건 직선이잖아요. 예, 근데 같지 않다. 상승폭이 크다. 자, 이 그림에서도 그걸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상태를 가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뛸 거 아닙니까? 근데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이제 상승폭이 커지는 거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적게 떨어진다. 볼록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목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직선이 아니고 반비례하는데 직선 아니고 오목하지 않고 볼록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채권 가격이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채권 가격, 우리는 이제 실제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레이션만 가지고 안 되고 볼록성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자, 여기 그림을 다시 보면 똑같은 그림인데,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금리가 이렇게 지금 하락한 거예요. 이 채권 수익률이 이제 변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면 가격이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럼 이만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레이션만 가지고 계산하면 상승폭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실제는 이만큼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볼록성으로 계산해야 되고, 요 부분은 두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확히 크기가 이게 얼마냐? 그건 이제 계산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고려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채권이 빠지는데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두레이션으로 계산하면 이만큼 빠지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실제는 덜 빠지잖아요. 덜 빠지죠? 하락폭이 완만해서.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린 요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채권 가격 상승폭은 이거 금리 어떻게 될 때?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상승하게 돼 있는데 실제 상승폭은 두레이션으로 계산한 상승폭보다 크다 작다? 커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프로도 이제 이해가 되죠. 반대로 채권 가격 하락은 이거는 금리가 어떻게 될 때? R이 금리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두레이션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빠진다는 거예요. 실제 채권은. 네. 네,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수치로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 상승폭은 100원인데요. 두레이션으로 계산하면 상승폭이 95원밖에 안 나와요.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가격이 빠질 때는 실제 빠지는 건 90원 빠지는데 마이너스 90원. 두레이션으로 계산하면 95원 빠지는 걸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걸로 계산되죠? 덜 빠진다는 겁니다. 실제 가격의 크기 계산하는 것은 이제 생략하고요. 자, 그럼 볼록성을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이제 이걸 연결시키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 볼록성이 크다, 작다.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볼록성이 큰 채권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 금리가 하락할 때 상승폭이 크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고, 금리 올라갈 때 하락폭은 작으니까, 많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니까 볼록성이 큰 채권이 좋은 건데, 이 앞에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쪽이 수익률, 이쪽이 가격일 때, 이렇게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A 채권의 이제 가격 움직임이 이렇다 그러면, 볼록성이 큰 채권은 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땐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이거 B라고 해볼까요? 예, 금리가 올라갈 때는 하락하는데, 더 완만하게 하락해요.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데 요 기울기가 더 이렇게 완만하다는 거예요. 볼록성이 크면. 좋은 거죠, 여러분. 시장 가격이 위에 있고 상승폭은 크고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가격 움직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볼록성이 큰 채권이 좋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볼록성이 큰 채권을 선택할 거냐 작은 걸 선택할 거냐. 이 볼록성이 크면은 가격이 비쌉니다. 이 그래프로 봐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이 Y축이 이제 가격이니까. 자, 이 볼록성은 변동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 방향이 아니고 금리가 크게 변하냐 적게 변하냐 이 변동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채권 시장에 이제 그 금리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때는 볼록성 큰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게 변하면 금리가 별로 변화가 없으면 차이가 없죠. 근데 크게 변하면은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볼록성 큰 거. 대신 이제 좀 비싸죠. 살 때 가격이 좀 비싼 거고요. 변동성이 작을 것으로 예상하면, 볼록성 작은 거, 공교롭게 이제 같은 방향인데, 그게 좋다. 왜냐면, 볼록성이 큰 거 사봐야, 별로 변화가 없으면 차이가 없는데, 괜히 비싸게 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싸게 사서,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금리 변동성이 작을 때는. 네, 그래서 실제 채권을 고를 때 이 볼록성을 본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은 금리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크게 변하냐 적게 변하냐 이걸 판단할 때 이용하는 거다. 네, 두레이션이 갖고 있는 이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볼록성 개념을 이용해서 채권 가격을 시장 가격에 가깝게 이제 계산해낼 수 있다. 그걸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